쌈쌈 고민상담소. 나는 SNS를 보고 있으면 열등감이 생겨. 다들 어느 각도로 사진을 찍든 너무 예쁘거나 잘생겼는데 심지어 다들 막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잖아. 맞아. 나는 심지어 나랑 비슷한 나이대 애들이 그러는 거 보면 진짜 현타 오더라. 왜냐면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 것 같은데 걔네는 진짜 얼굴도 너무 예쁘고 아예 나랑은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같아. 준혁이는 어때? 여러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을 느껴. 하지만 자신의 외모에도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네는 그렇게 외모에 자신감이 없을 때 어떻게 해? 나는 사실 외모에 자신감이 없는 걸 극복을 못해서 그냥 거울을 안 봐. 거울을 안 봐서 그냥 내 외모에 대해 아예 잊어버려. 그러면 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긴 하더라고. 나는 아직 방법을 잘 찾지 못했지만 외모로 인한 열등감은 보정이 많이 된 셀카 어플을 찍으면서 살짝 치유를 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솔직히 외모에 대한 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이런 자기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거울을 다시 봐. 거울을 다시 보면은 뭐가 좋은데? 거울을 다시 보면은 맨 처음보다 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우리 나이 때 친구들이 되게 외모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그게 남들이 많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 맞아. 이렇게 열등감도 진짜 심하고 그럴수록 자존감도 떨어지고 이런 게 솔직히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 우리랑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사연이 이렇게 많이 왔어.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딜 나가는 게 싫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제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네. 근데 나 이거 너무 공감해. 이건 우리 나이대뿐만 아니라 다 그냥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아. 왜냐면 외모는 진짜 뭐 거의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극복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보통 화장이나 보정 같은 걸로 좀 많이 감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 근데 아까 전에 준혁이가 그렇게 거울을 계속 보면 좀 외모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덜해진다고 했잖아. 그럼 나도 이 친구한테 좀 거울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가 아까 화장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면 좋지만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땐 그냥 정말 화장도 아예 안 하고 다니는 걸 오히려 추천해. 그리고 나 처음에 생얼로 나갈 때는 되게 좀 걱정스러웠는데 항상 듣는 말처럼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잖아. 맞아. 그래서 굳이 너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 좋겠어. 준혁아, 혹시 너는 이 친구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거 있어? 이 친구한테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 내가 한 친구 사연 소개해줄게. 학원에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한다고 이렇게 할 거면 나가라고 해서 상처받았어요. 이러다가 나만 뒤처질까봐 걱정돼요. 라고 보내주셨어. 일단 이 학원 자체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나름 열심히 했으면 그게 다 보일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좀 예의가 아닌 거 아닐까?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만약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런 거였다면 이 학원이랑 맞지 않은 거 아닐까? 맞아. 그러면 차라리 나는 다른 학원으로 가는 게 학원한테도 그렇고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도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성적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맞아. 끼칠 것 같아. 그럼 준혁이가 또 다음 사연도 소개해 줄래?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도 있네. 키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아요. 키 큰 친구 옆에 있으면 기가 죽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라고 보내주셨네. 나는 키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키 큰 친구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거 솔직히 이해가 안 가. 너가 키가 커서 그래. 아니 나도 살짝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나름 큰 편에 속하거든. 근데 나도 키 작은 친구들 옆에 있으면 좀 기가 죽고 그래. 왜냐면 이렇게 내가 뒤에 있으면 너무 내 머리가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키 작은 친구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이해할 수가 없고 좀 더 당당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키는 뭐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맞아. 요즘은 키가 작더라도 되게 예쁘게 옷 입을 수 있는 쇼핑몰도 많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이걸 외모적인 부분으로 좀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쓰담쓰담 고민 상담소.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못 보면 겉으로는 같이 슬퍼하지만 속으로는 괜히 안심되고 내가 친구보다 못 보면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다라고 보내주셨어. 근데 내가 보기엔 이것도 약간 열등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맞는 것 같아. 이게 또 자기에 대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런 게 많이 되는 것 같거든. 나 같은 경우 나도 최근에 엄마랑 좀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었어. 이게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프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다고. 그럴 때 엄마가 이제 너 자신이 스스로 너에게 만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불행에 더 슬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내 자신을 튼튼하게 만들라 그랬어. 근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이고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왜 어쨌든 다 경쟁하는 상대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럼 혹시 준혁아 또 다른 친구의 사연 같은 거 있을까? 고민도 많고 힘든데 누군가한테 말하면 약점이 될까봐 무서워요. 이건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나도 진짜 믿었던 친구한테 옛날에 비밀을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걸 약점으로 쓴 적이 있어서 그 뒤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좀 많이 꺼리게 됐거든. 그래서 이 사연 보내신 분의 마음이 난 너무 솔직히 공감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다른 친구들한테 비밀이나 좀 자기 약점을 말하는 게 두려웠겠다. 그래서 진짜 몇 명한테만 얘기하고 한두 명 정도 빼고는 거의 얘기 안 하게 된 것 같아, 그 뒤로는. 너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별로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나에 대해 많이 얘기하고 좀 외향적인 편이라서 난 나의 약점을 말하는 거에 큰 두려움을 겪지는 않거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 나도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단짝이라서 그 친구가 내 약점을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두려웠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안 두렵고 오히려 그땐 유치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그걸 극복한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게 됐는지 그런 방법. 그 친구랑 화해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 풀어지면서 그 기억도 거의 없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약점이 아닌데 자신이 이렇게 약점이라 생각하고 꽁꽁 숨길수록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좀 더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다른 친구들에게 많이 좀 말했으면 좋겠어. 거리낌 없이. 그리고 만약에 약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줬을 때 진짜 참신한 극복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말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아픈 사람들의 고민 상담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비행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소년원에 가서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박상미입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는 얘기를 밖에서 제가 귀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의 고민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너는 어때? 라고 묻는 그 대화가 오가는 속에 좋은 답들도 아주 많이 나왔고, 그리고 아,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게 고민이구나 하는 걸 또 새롭게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외모 열등감은 청소년기에는 사실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외모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래도 그건 있을 아닐 것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이 없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요. 예. 그런 친구들 본 적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러면 가온 학생이 볼 때는 그런 친구들의 예, 특징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와, 우리 청소년들이 참 지혜롭고 참 똑똑하구나 생각했던 게 아까도 열등감 얘기가 나올 때 비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열등감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유능감을 키울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24시간 내내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그리고 늘 속상해하고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도 세상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나만의 개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가진 유능감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청소년들 상담을 해보면요, 모두 열등감이 폭발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준혁 학생은 열등감, 저는 최고 열등감 이거예요. 하나만 말해볼까요? 시험 봤을 때? 아, 성적이에요, 그러면? 네. 아, 나보다 잘하는 애들 보면 기죽고 이래요? 네. 그렇구나. 자, 어떤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성적이랑 외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성적과 외모 열등감이요? 네. 아, 이렇게 예쁜데. 그렇구나. 예, 희선은 이렇게 예쁜데도 외모 열등감이 있군요. 예, 우리 가온이는요? 저는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친구를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열등감을 좀 줄이고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방법 오늘 저랑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엄마 말을 잘 들어서 효자가 됐어. 준혁이는 잘생겼어요.